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투기 또는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사람. 왼쪽에 보십시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소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가운데 업무상 비밀용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바른 쪽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홍, 우상호.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의 얘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미향 씨가 말이죠, 자기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명의 신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해서 출당 조치를 하자 윤미향 의원이 해명서를 내놨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이 아주 문제적인 해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은 해명이랍시고 이제 글을 내놨는데 그 해명을 분석을 해보니 나는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저지른 불법이 아니라면 내 시누이가 저지른 불법입니다. 내 시누이가 아니라면 내 시어머니가 저지른 불법입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불법을 저질렀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온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줄줄줄 자복하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시 부모님은 시누이 명의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하셨으나 2015년 3월 시아버지 별세 이후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홀로 계실 함양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으며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서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감성적인 언어를 여러 가지 동원을 하고 있는데 요점을 따져보면 이거는 우리 온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좀 복잡한 문장으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둘이 사시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시누이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벌써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우리 현행 실정법에 의하면은 불법입니다. 가령 이 실제 주인이 시누이인데 부모님 살게 해주셨다? 이게 명의 신탁인 겁니다. 이거 그냥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봐보면 이제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집이 너무 컸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팔고 그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샀다는 뜻이겠죠.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그런데 이 판 집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 판 돈이 시누이 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누이 명의로 된 집이었으니까. 그러면 새로 산 집도 시누이가 산 집이 돼야 되는데 윤미향 씨 말에 따르면 새로 산 집은 남편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명. 이름이 뭡니까? 삼석 씨인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있었던 집의 실소유주가 시누이라면 시누이가 다시 한번 김삼석 씨, 윤미향 씨 남편의 이름을 명의 신탁한 겁니다. 이거는요, 명백하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원래 있었던 큰 집, 시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살고 있던 큰 집, 그게 실질적으로 시부모님들 소유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명의가 시누이로 돼 있다? 이것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윤미향 씨 남편 이름으로 했다? 이건 증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증여. 왜 남편 이름으로 해 그거를? 이건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여라면은 증여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윤미향 씨가 제대로 해명을 하려면 그 증여세 납부 기록을 첨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면 이것은 이번에는 그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했거나 명의 신탁을 했거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가정법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명의 신탁을 하는 그런 의혹의 내용이 윤미향 씨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성된 돈을 숨기려고 했다면 범죄 수익 은닉의 혐의도 받게 됩니다. 명의 신탁을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 포탈 혐의도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명의 신탁을 했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고 만약 돈을 숨기려 했다면 유한부 할머니를 돕는 척 했다가 거기서 뭐 어떤 눈먼 남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숨기려고 그랬다면은 범죄 수익 은닉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세금을 덜 냈다면은 조세 포탈 혐의가 되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커다란 범죄 의혹이 숨겨져 있는 말을 자신도 아는지 모르는지 해명이랍시고 줄줄줄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매우 감성적인 언어를 섞어서 저희 시부모님이 계셨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혼자는 사시기에 집이 너무 커서 작은 집으로 옮겨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사시던 그 집은 시누이 이름으로 돼 있었걸랑요. 그런데 새로 산 집은 우리 글쎄 남편 이름으로 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딸 이름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아들 이름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을 샀다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큰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습니까? 실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시부모님이었습니까? 시누이였습니까? 새로 산 집은 실소유주가 누굽니까? 아직도 시어머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남편인 그 집 아들입니까? 누굽니까? 아니면 시누이인 그 집 딸입니까? 누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부동산 실명법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요? 그 집의 따님입니까? 그 집의 아드님입니까? 시누이입니까? 남편입니까? 어디다가 돈을 좀 숨겨놔야 되는데 방법이 없자 여기저기 집을 사놓은 겁니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잘 들으세요. 감성적인 언어로 해명을 했다고 해서 해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 상속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증여에 관련된 법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에서는 증여를 제대로 못해서 상속을 제대로 못해서 기업을 팔고 해외로 이사를 가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기업의 소유권이 다른 데로 옮아져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업을 가진 사람 상속법 따로 있고 뭐 이런 분들 상속법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참 말만 들으면 처음 들으면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요. 시부모님이 두 분이 잘 살고 계셨는데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뜨시자 나머지 한 분 적당한 규모의 집을 새로 이제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시누이로 됐다가 이번엔 남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눈물 어린 감성 언어로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윤미향 의원 본인도 모르는 상당한 불법적 요소들이 잠복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조세 포탈의 의혹, 범죄 수익 은닉의 의혹, 증여세 포탈의 의혹 어떻게 된 겁니까? 윤미향 의원 해명 다시 해주세요. 이건 해명이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